내 이름은 김영숙. 50이 넘은 지도 한참이라 이제 73이 되었어.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가 또 헤어졌지.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어. 아주 특별한 순간에 내 삶을 스치고 지나갔거나 혹은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사람들 말이야. 오늘은 내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간 잊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첫사랑의 아련함부터 전쟁통에 헤어진 친구와의 가슴 아픈 사연까지 그 사람들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지 말이야. 1점 내 가슴에 처음으로 불을 지핀 첫사랑 재혁이. 요즘 젊은이들이야 연애가 흔하지만 내가 20살 정만 해도 첫사랑이란 단어는 참 귀하고 아련한 것이었지. 나는 20살 서울 변두리에서 방직 공장에 다니고 있었어. 공장 일이 고되긴 했지만 그 시절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했지. 그 사람, 재혁이를 만난 건 휴일에 친구들과 다 같이 갔던 시내 다방에서였어. 지금의 카페 같은 곳이 아니라 음악과 커피 향이 가득했던 그런 곳이었지. 나는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고 그는 구석 자리에 앉아 낡은 책을 읽고 있었어. 스웨터를 입은 모습이 그렇게 단정해 보일 수가 없었지. 친구 하나가 재혁이를 아는 사이라 합석하게 되었어. 그는 내게 말을 걸 때마다 고개를 살짝 숙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던지. 그는 대학생이었는데 집안 사정 때문에 잠시 휴학하고 공장에 다니고 있었대. 우리는 매일 퇴근 후 공장 앞에서 만나 청계천을 따라 걸었어.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그저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지. 그는 나에게 영숙아, 넌 참 맑은 영혼을 가졌어. 꼭 시를 쓰는 사람 같다고 했어. 나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 어느 날 그가 내게 낡은 시집 한 권을 선물하며 말했어. 영숙아, 나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해. 집안에서 빨리 복학하라고 성하셔서. 나 졸업하면 꼭 너한테 제일 먼저 달려올게.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지.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그는 떠났고 나는 매일 밤 그가 선물한 시집을 읽으며 버텼어.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점점 편지 간격이 길어졌지. 그리고 몇 달 후 마지막 편지에는 단 2줄만 쓰여 있었어. 영숙아, 미안하다. 나는 내 길을 가야 할 것 같아. 너에게 떳떳한 남자가 되지 못해서 미안해. 가슴이 무너졌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며칠 밤낮을 울었지만 나는 다시 일어나 공장으로 나갔어. 그리고 그에게 배운 대로 열심히 살았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재혁이는 내 가슴 속에 묻어둔 채 여전히 아련한 첫사랑으로 남아있어. 그를 원망하지 않아. 그는 나에게 꿈이라는 것을 처음 알려준 사람이니까. 만약 그때 그가 나를 붙잡았다면 나는 아마 그를 따라갔을 거야. 하지만 그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나를 놓아주어 내가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줬던 거지. 그게 그의 마지막 사랑이었다고 믿고 싶어. 2.6.25 전쟁통에 헤어진 영원한 단짝. 순옥이. 첫사랑의 아픔보다 더 뼈아픈 이별은 순옥이와의 헤어짐이었어. 순옥이는 내 어린 시절부터 붙어 다니던 유일한 단짝이었지. 둘이 머리 따아주고 학교 갈 때마다 도시락 반찬 나눠 먹던 그런 사이. 순옥이는 나보다 몸이 약했지만
늘 웃었고 눈빛이 참 해맑았던 아이였어. 우리가 14살 되던 해 1950년 6월 25일 갑작스러운 전쟁이 터졌지. 피난길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어. 우리 가족과 순옥이네 가족은 일단 남쪽으로 함께 피난을 가기로 했어. 며칠 밤낮을 걸어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걸음을 멈추기도 힘들었지. 어느 날 밤 모두가 좁은 오두막에서 잠을 청하던 중 갑자기 폭격 소리가 들려왔어. 꽝 하는 굉음과 함께 오두막 지붕이 무너져 내렸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어. 정신없이 뛰쳐나가는데 뒤에서 순옥이 엄마의 비명 소리가 들렸지. 순옥아, 순옥이가 안 보여. 나도 순옥이를 찾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미 인파에 휩쓸려 버렸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강하게 붙잡고 영수가 지금은 안 된다. 살아야 해. 하시며 나를 끌고 가셨지. 나는 뒤돌아보지 못하고 울부짖었어. 순옥아, 순옥아. 피난지에서 순옥이네 가족을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 전쟁이 끝난 후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순옥이네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말만 돌아왔어. 순옥이 엄마가 폭격으로 크게 다쳤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이야. 순옥이는 내 마음에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어. 내가 살겠다고 그녀를 버리고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컸지. 나이가 들면서 더 자주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 만약 순옥이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7순이 넘었겠지. 어디선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순옥이와의 이별이 나에게 인생의 소중함을 가르쳐 줬기 때문이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매일을 함께 했지만 그 한순간의 폭격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지. 그 후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기로 다짐했어. 순옥이가 못다 한 삶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었지. 요즘도 가끔씩 텔레비전에 이산가족 상봉 장면이 나오면 혹시나 순옥이가 있을까 싶어 눈을 떼지 못해. 그녀는 나에게 잃어버린 시간이자 영원한 그리움이야. 3점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 나의 은사님. 내 인생이 완전히 삐뚤어지지 않고 지금의 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아마 김 선생님 덕분일 거야. 선생님은 내가 다니던 중학교의 국어 선생님이셨지. 내가 살았던 시대는 여자가 공부를 많이 하는 걸 좋게 보지 않았어.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 나 역시 고등학교는커녕 중학교 졸업도 겨우 한다는 분위기였어. 하지만 나는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했고 특히 글 쓰는 것에 남다른 소질이 있었어. 김 선생님은 그런 나를 알아봐 주신 유일한 분이었어. 다른 선생님들은 내가 가난하고 옷차림이 초라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김 선생님은 달랐지. 방과 후에 나를 따로 불러 논어나 사기 같은 어려운 책들을 읽어보라며 건네주셨어. 그리고 내 글을 읽고는 늘 영수가 너는 타고난 글쟁이야. 내 글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이 재능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고 격려해 주셨지.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나간다고 했을 때 선생님은 나를 붙잡지는 않으셨어. 다만 내 손에 작은 수첩 하나를 쥐어주셨지. 그 수첩 앞 페이지에는 선생님의 깨끗한 필체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 세상이 너를 버려도 너는 내 재능을 버리지 마라. 언젠가 내가 쓰는 글이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을 평생의 좌우명처럼 생각하며 살았어. 공장에 다니면서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 수첩과 선생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지. 힘들 때마다 그 글귀를 읽으면 마치 선생님이 내 어깨를 토닥여 주는 것 같았어. 나에게 세상이 너를 인정하고 있다는 무한한 힘을 주신 분이지. 선생님 덕분에 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책을 놓지 않았고, 어려운 살림에도 틈틈이 신문과 잡지에 짧은 글을 투고했어. 비록 큰 작가는 되지 못했지만 내가 쓴 수필이 작은 상을 받기도 했고, 그 일로 나는 스스로에게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을 지킬 수 있었지.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었는데 세월이 흘러 수소문해 보니 이미 몇 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아. 하지만 나는 지금도 내가 쓴 글을 통해 선생님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믿어. 그분은 나에게 인생의 나침반을 선물해 주신 진정한 스승이셨지. 4.5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리운 얼굴, 그리고 깨달음. 얼마 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우연히 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첫사랑, 재혁이었어. 50년 만의 재회였지. 처음엔 몰라봤어. 세월의 흔적은 누구에게나 깊게 새겨지니까. 머리는 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낡은 책을 읽을 때 고개를 살짝 숙이는 그 버릇은 여전했어. 내가 용기를 내어 혹시 박재혁 씨 되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분도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김영숙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지. 우리는 경로당 구석에 앉아 해질녘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어. 그는 편지를 보낸 후 정말 미안하고 후회하며 살았다고 하더군. 당시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지만 평생 가슴 한구석에 내가 남았었다고. 영수가, 그때 내가 너를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어렸어. 내가 시를 쓰는 사람처럼 맑다고 해놓고 결국 내가 현실에 무릎을 꿇었지. 그는 눈시울을 붉혔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지. 아니에요, 재혁 씨. 당신 덕분에 내가 더 열심히 살았어요. 당신이 나를 놓아주어서 나에게도 나만의 삶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 역시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며 충실하게 살았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이제는 편한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 재혁이와의 재회는 나에게 미련이 아니라 완성을 선물해 주었어.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미완의 숙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 매듭이 풀린 것 같은 느낌이야.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시절의 추억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50년 만의 만남은 그 시절의 순수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보너스였던 거야. 5점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남긴 삶의 지혜에 살아오면서 만났던 잊을 수 없는 이 사람들. 첫사랑 재혁이는 나에게 순수한 꿈의 소중함을 알려줬고 전쟁통에 헤어진 순옥이는 지금 가진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가르쳐줬어. 그리고 김 선생님은 나에게 자존감이라는 평생의 울타리를 선물해 주셨지.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는 여정이야. 젊었을 때는 그 이별이 너무나 아프고 슬퍼서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만 나이가 드니 알겠어. 그 모든 헤어짐은 내 삶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나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야.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과 사연이 지금의 내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었지. 혹시 당신의 가슴 속에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니? 묻어두지 마. 그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 당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가만히 되새겨봐. 그 그리움은 아픔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보석과도 같을 거야. 이제 나도 늙었지만 내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겨준 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해. 그들이 나에게 그랬듯이 나도 누군가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좋은 사람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말이야. 공감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